기자회견장에서 증인이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 활동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몰랐다. 이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증인의 잘못된 지휘 때문에 부대원들을 위험에 빠뜨린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법적 책임은 증인이 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 입장에 변화가 있습니까? 책임지겠다는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 제가 그 짧은 기간에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거는 국회에는 계엄 상황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 네. 국회에 들어간 자체가 네.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계속 언론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네. 지금 이후에 제가 추가 확인하고 있는 부분은 그 국회의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이제 제가 과거에 인지했던 부분이고 그게 아니고 순수하게 병력이 간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제가 가진 정보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들어간 것이 맞죠? 여기 정문이고요. 네, 공간. 맞습니다. 예.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이곳이 혹시 국민의힘 정책의장실이라는 건 알고 계셨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예. 증인이 이곳에 창문을 깨고 들어간 게 여기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다른 데는 다 불이 켜져 있었는데 여기만 불이 꺼져 있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측편은 전부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냥 선택을 해서 들어간 것이군요. 예. 정문에서부터 제가 전면부에 있는 예. 창문부터 하나씩 다 열어봤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앞쪽에는 불이 켜져 온 곳에 사람도 안에 계셨고 예. TV를 보고 계신 장면도 기억나는데 예. 제가 이렇게 문을 두드렸지만 열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순서대로 이제 우측으로 이동을 한 것이고 예. 우측 방은 대부분이 불이 꺼져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창문을 깨고 국회 본관으로 진입한 부대원이 12명이라고 진술하셨는데 맞죠? 제가 최종 확인했을 때 예. 16명이 넘어갔고 예. 한 명은 방에 대기를 해서 15명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15명 들어갔습니다. 원래 이 출동할 때 대원들한테 케이블 타이 휴대하게 하셨잖아요. 케이블 타이는 저희가 이제 대테러 부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날은 그 케이블 이날은 타이로 제가 처음에 계획하셨던 정문 통제가 확보가 되면 네, 거기로 사람들 출입 통제하기 위해서 그 그 문을 목적이 아닙니다. 묶는 용도로 가져가셨던 거 그거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아니에요. 분명히 말을 부하들에게 했고 네. 봉쇄를 해야 되는데 문을 잠가야 되는데 케이블 타이 넉넉하게 챙겨라.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봉쇄할 문을 목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전혀 아닌 예, 목적입니다. 제가 사람 여쭤본 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증인은 국회 본관 건물로 진입한 후에 이동을 하다가 아까 화면에 나왔듯이 민주당 안기백 의원 국회의원을 만났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인사하면서 지나쳤다고 하는데요. 국회 국방위에서 답변한 것처럼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거나 하는 등의 어떤 조치를 하라고 지시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국회 안에 들어가서도 국회의원들 통제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국회 정문을 가서 봉쇄라는 게 아니라 확보하라는 지시만 받았고 그렇게 보면은 출동 시부터 시설 어떤 확보하라는 지시만 받고 간 것이고 또 안에 들어가서도 어떤 질서 유지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확보를 해서 출동 시나 그다음에 또 안에 들어가서 활동한 것이 어떤 것을 차단하거나 완전히 봉쇄해가지고 국회 기능을 못하게 이런 거 전혀 없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거 기회 주시면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출동할 때는 12대 이제 97명입니다. 예. 훈련 계획이 이제 헬기별 8명씩 해서 96명인데 사령관께서 제가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저까지 해서 97명이 출발을 했고 헬기가 3대씩 되기 때문에 24명 저까지 포함하면 25명이 첫 번째 랜딩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안으로 들어가서 뭔가 하려고 했다고 하면 예. 나머지 헬기들 인원이 다 모일 때까지 집결을 한다거나 예. 그리고 이제 신속하게 이동했을 것이지만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회에 사람이 거의 없을 거로 생각했고 예. 그래서 처음에 도착한 24명을 데리고 걸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후문에 도착했을 때 유튜브나 기자로 보이는 두세 분이 계셨고 이제 저희가 나타나니까 안쪽에서 경비로 보이시는 분들이 두세 명 정도 나오면서 저희한테 좀 부탁하듯이 들어오면 안 되냐는 식으로 예. 들어오시면 안 된다 이렇게 정중한 식으로 좀 무서워하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예, 예. 근데 저희가 이제 맡은 게 이제 확보나 봉쇄기 때문에 저는 문을 닫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에서 문을 잠그시려고 하길래 잘 됐다. 예. 그리고 나서 제가 야 12명은 여기 남아 있어라 한 개 팀은 예. 확보된 거다 후문은. 예. 그리고 나머지는 나를 따라서 오른쪽 돌면서 한번 문을 다 잠궈 보자. 예. 저는 문이 뭐 수십 개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동을 하면서 정문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 보고 이제 놀랐던 겁니다. 예. 곽정건 특전사령관은 국회 국방위에서 이런 증언을 좀 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으로 전화를 받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모두 끄집어내라 이렇게 전화를 받았고 그래서 특전사령관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공포탄이라도 쏴야 되나 테이저건이라도 쏴야 되나 아니면 뭐 내부에 전기라도 끊어야 되나 이런 방법들을 증인이랑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증인은 특전사령관이 이런 논의한 사실이 없죠. 제가 기억하는 게 명확한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이제 사령관 공소장이나 언론을 받고 그리고 이제 제 생각을 이제 검찰이나 군검찰에 조사받으면서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시간대별로 파악해 봤을 때는 00시 17분경에 사령관과 통화를 했고 그때 정문에 몸싸움이 있어서 인원을 빼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 사령관이 아마 TV로 저희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야, 혹시 뭐 테이저건이나 공포탄 가져간 걸 좀 사용했을 경우에 뭐 방법이 있냐 이런 식으로 예, 의견을 물었고 예. 제가 그건 제한됩니다. 지금 다른 거 사용하는 거는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래 사용하지 말고 그 부대원들과 국민들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해봐라. 예.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면 뒤로 빼서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제가 병력을 뒤로 뺐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 뭐 참모총장에게도 승인을 할 수 있느냐 문의를 했던 그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님께 전화를 받았다는 시간이 그 이후에 10분에서 15분 후입니다. 예,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창문을 자의적으로 깨고 들어갔고 예, 예. 두 번째 그 다음에 사령관과 통화한 기록이 예. 00시 36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쪽 어간인 것 그래서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거는 그 시점이 1차 접촉하고 소화기 이렇게 좀 공격을 받은 직후라고 생각되고 그때 전에서 제가 기억나는 거는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식으로 좀 이렇게 이제 강한 어조가 아니고 예. 그런 부드러운 약간 사정하는 비슷한 느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150명에 대한 의미는 생각하지도 않았고 들어갈 수 있겠냐 그 단어에 바로 안 됩니다. 더 이상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답변을 하고 끝냈습니다. 예, 곽정군 특전사령관의 공소장에서도 한 20분에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그런 내용을 대화를 한 건 나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통화한 30분 이후에 30분에서 40분 사이에 대통령과 전화를 받았다는데 그 사이에 증인이 국회로 들어간 사이에 그런 대화를 나눈 사실은 없죠. 곽정군 사령관과 테이저건, 공포탄, 전기단수 그런 건 없죠. 테이저건하고 공포탄 말씀드린 대로 그 정문에 있을 때 그때, 밖에서 통화한 예. 내용이고 예, 제가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정문 안쪽에서 통화한 내용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데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 그 마지막 물어보신 전기를 차단하는 방법이 없겠냐고 말씀하신 거는 예. 00시 50분에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그때가 제가 2층에서 진입이 안 돼서 도대체 안에 사람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긴 거냐. 예. 높은 데 올라가면 보이지 않겠냐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때는 뭐 기자들이나 유튜버들 자연스럽게 같이 타고 이동했고 그래서 4층에 올라갔는데 거기서도 뭐 진입을 막고 계셔가지고 두 번째 소화기 관련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령관께 전화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뭐 여기도 사람 많고 못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설명드렸는데 그때 전기라도 뭐 차단하는 방법 없겠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한번 찾아보겠다. 그러면서 지하 1층으로 이동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사령관 공소장 네, 보신 적 있죠? 언론에서 예. 봤습니다. 네. 거기 보면 12월 4일 날 00시 20분부터 57분 사이에 증인과 일야단장 이상현에게 박사령관이 지시한 내용입니다. 네.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해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차단하라. 이렇게 지시한 걸로 나옵니다. 박사령관이. 근데 증인이 그 당시에 실시간으로 받았거나 나중에라도 확인을 해보시니까 네. 사령관이 이런 지시를 한 거는 맞던가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전체가 3번에 걸쳐서 나간 전달 사항입니다. 네. 제가 파악한 거는. 그리고 이제 저의 사항은 TV로 보고 계셨던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뭐 테이저건의 공포탄 부분은 공소장 내용과 유사합니다. 네. 제가 건물 밖에 있을 때 네네네. 사령관께서 말씀하셔서 제한된다고 답변을 드렸고, 그리고 거기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증인이 직접 뭐 전화로 통화 지시를 받지는 않았더라도 여기 지금 상대방으로 네. 이상현 일여단도 있으니까요. 아, 이상현 여단한테 지시한 부분도 있을 텐데 네. 그거는 실시간으로 증인이 알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나중에라도 상황을 공유를 해보니까 공유는 안 했고, 예. 나중에 그 일여단장과 일대대장이 통화한 내용이 검찰에 그러니까요. 그대로 제출됐고, 네, 네. 그게 워딩돼서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확인해 보시니까 확인했습니다. 이런 지시가 있었던 거는 사실이더냐?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저한테는 그렇게 오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증인과 요원들은 제가 그 진술 조서 하는 거 조서 내용을 보니까 총기 탄 예, 지참 그 내역에 보니까 공포탄이 하나도 없던데 공포탄 수령 지참하지 않았죠? 아닙니다. 공포탄은 72명이 예, 개인당 10발씩 예, 조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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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 탄창으로 휴대를 했습니다. 예, 원래 사탄- 훈련 계획이 예, 76명 전원이 개인당 공포탄 10발 휴대였습니다. 예. 예. 그러면 총기에 삽탄하거나 하지는 않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없습니다. 증인은 계엄 당일 저격수를 배치하거나 실탕으로 무장한 사실도 없죠. 없습니다. 예. 이 헬기에 소총용 실탄하고 권총용 실탄 실어 가신 거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아까 왜 불출이 안 됐다고 답변을 하셨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주신문 때 네. 실탄은 불출 안 됐다고 물으셨고 거기 훈련 계획상에 네. 공포탄으로 훈련하기 계획돼 있었고 실탄은 예비로 네. 헬기 한 대당 네. 8명 개인당 그러니까 5.5mm 10발, 예. 9mm 10발을 출동을 할 때 탄통에 보관해서 가도록 돼 있었고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출동하실 때 부대에서 불출된 거는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탄 가져갔던 거는 국회에 도착하셔가지고 본청 좌측면 한 곳에 쌓아두고 정문 쪽으로 이동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나중에 상황 종료되고 난 뒤에 국회 출동했던 부대원들 철수 지시 관련해서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 그런 지시를 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네. 공안시 4, 5분 경에 제 근처에 있는 국회 직원분이었습니다. 경비 관련된 분으로 기억하고 그때는 증인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지하 1층이었습니다. 지하 1층이요. 네, 가결되었으니까 군인들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가결이 뭔지도 몰랐고 네. 그래서 공안시 07분에 제가 사령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사령관님 군인들 나가야 된다는데 뭐 가결되고 뭐랬다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령관이 바로 야 병력들 바로 철수시켜라 이렇게 지시하셔서 저도 무전으로 철수 지시를 했습니다. 네.
사실 부대원들이 이런 가짜 뉴스 때문에 많은 혼선이 있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어서 정리를 해왔습니다. 박선원 의원께서는 매불쇼와 MBC 초대석 등에 출연해서 모범장병 격려 골프가 계엄 사전 모의 목적이었다. 대통령께서 707 단장을 대통령실을 불러 자주 술을 먹였다. 경호처에 파견된 707 요원들이 외곽 경비를 세워서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다. 707 특임단이 국정과 함께 백령도에서 북한 오물풍선을 격추했다 등 다수의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부대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고 부대원 중 일부는 아직도 단장이 진짜 대통령실에 불러갔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707 특임단 부대원들은 12월 3일 계획되었던 훈련 복장 그대로 야간 감시 장비를 포함한 장구류를 착용하고 산탄총을 포함한 총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출동을 했고, 산탄총은 팀 공용하기로서 팀별로 한정씩 할당된 총입니다. 탄은 가져가지 않았고 전혀 사용할 목적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